내 아이디어와 시간을 투자하여 열심히 노력해 만들어낸 창작물을 누군가가 허락 없이 마음대로 사용하고 그것으로 이득을 얻는 행위로부터 나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저작권은 아주 중요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도용하면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불법 웹툰 사이트들을 예로 들면 이해가 쉬울 거야. 정식 웹툰 사이트가 아닌 불법 사이트에 저작자의 동의가 없는 저작물을 올린 사람, 그것을 본 사람도 모두 처벌이 가능해. 저작물을 사용해야 한다면 저작자의 동의를 얻은 후 출처를 꼭 밝히고 사용하도록 하자. 네, 이번에는 구글의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도구에 해당하는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의 스프레드시트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분석하는데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도구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운 이제 구글 도구에 접속하는 방법에 따르면 sheets.google.com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스프레드시트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이제 아까 앞에서 배운 것처럼 sheets.google.com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런 화면이 보일 건데요. 자, 여기 플러스 버튼을 통해서 새 스프레드시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새 스프레드시트로 접속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나의 이제 스프레드시트 파일의 이름을 정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시라고 이름을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프레드시트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은 아주 투명한 하얀색 이런 셀들이 보일 건데요. 여기 스프레드시트의 기본 단위는 바로 셀입니다. 이 한 칸 한 칸을 우리는 셀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 왼쪽 하단을 보면 시트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시트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한 장의 종이입니다. 자, 이 시트라는 것은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이제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이제 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아까 앞에서 구글 프레젠테이션도 공유 및 협업 작업이 가능하다고 했죠. 구글 스프레드시트도 마찬가지로 구글의 도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협업해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같은 시트를 공유해서 다른 사람과 협업 작업을 할 수 있을 거고, 만약에 각각 작업해서 서로 비교하면서 보자고 했을 때 시트를 추가해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트를 추가하고 싶다면 여기 왼쪽에 있는 시트 추가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시트를 추가해 줄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트에서 다양한 설정들을 해주고 싶다면 마우스 우클릭을 여기 시트 이름 위에 갖다 대고 올리면 시트를 지울 수도 있고 복사할 수도 있고 이름을 바꿔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색상 변경, 시트 보호, 시트 숨기기 등 다양한 것들을 해줄 수가 있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과 같이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기본적인 화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각 셀마다 데이터와 데이터를 입력해서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대구에는 우리 7개의 지역이 있죠. 자, 순서대로 중구, 남구, 동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그 다음에 수성구, 총 7개의 이제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일단 주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각 지역별로 크롬북을 가지고 있는 학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여기 총 7개의 셀에다가 각각의 지역을 입력을 했고, 오른쪽에는 이제 선생님이 임의의 숫자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0. 자, 이렇게 왼쪽에는 이제 지역, 오른쪽에는 숫자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볼 때 데이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자, 중구의 크롬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120명이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의 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많은 셀을 본다면 이걸 한눈에 파악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내가 알고 싶은 데이터를 마우스를 왼쪽을 클릭해서 드래그를 합니다.
그러면 블록이 씌워지겠죠. 이 블록이 씌워지면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아주 유용한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우측 하단에 이 합 720이라고 되어 있는 걸 클릭을 하시면 합과 평균과 최소, 최대, 개수, 횟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합적인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범위만큼 드래그를 하면 한눈에 파악을 할 수 있고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면 여기 우측에 있는 탐색 버튼을 클릭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내가 블록을 씌웠는 그 데이터의 합, 평균, 최소, 최대, 숫자뿐만 아니라 서식을 지정해 줄 수 있고 분석까지 자동으로 이제 진행을 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우측 하단에 있는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해주고 탐색 기능까지 살펴보았는데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자동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바로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툴바에 가장 오른쪽에 보면 점 3개가 있어요. 더보기를 클릭하면 이제 숫자 3이 거꾸로 되어 있는 함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함수를 클릭하면 합계, 평균, 숫자, 최대, 최소 그리고 그 외에 아주 다양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합계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 범위를 지정해서 이렇게 합계를 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구글이 아주 좋은 것이 바로 자동 완성을 제한해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값들이 있으면 자동 완성 제한 사항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적용이 되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이렇게 3이 거꾸로 되어 있는 시그마 함수를 이제 이용해서 하지 않고 이제 여기 있는 함수 편집기를 이용해서 해볼 수도 있을 건데요. 자, 만약에 내가 함수를 알고 있다면 는 sum 이렇게 함수를 입력한 다음에 함수의 이름을 넣고 해당하는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면 마찬가지로 똑같이 여러분들이 값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이해하고 내가 원하는 조건에 따라서 데이터를 이제 처리하는 것까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하고 데이터를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스프레드시트가 이렇게 활용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도 구글의 문서 도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글자에 대해서 각종 서식들을 꾸며서 넣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글자와 관련된 툴바에서 각종 서식들을 똑같이 넣어줄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다룰 때 데이터를 이제 내가 원하는 것만 가지고 오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스프레드시트에서는 데이터의 정렬과 필터 만들기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범위를 이제 지정을 한 다음에 데이터에서 범위 정렬을 하면 자, 오름 차순, 내림 차순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이제 글자 순대로 가나다라 순대로 정렬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 만약에 숫자를 순으로 정렬을 하고 싶으면 마찬가지로 범위 정렬해서 오름 차순, 내림 차순으로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또한 데이터에는 이제 필터 만들기 기능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필터 만들기는 조금 상단에서 해야 됩니다. 데이터에서 필터 만들기 기능이 있어서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역만 내가 달서구에 있는 크롬북 보유하는 학생만 보고 싶다고 하거나 아니면 달서구와 달성군만 보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처럼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볼 때 이런 식으로 필터 만들기를 통해서 전처리를 해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원래대로 이제 돌아와서 데이터에서 필터 만들기, 시트 정렬, 범위 정렬에 대해서 선생님이 보여줬는데 이제 원래대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이제 이해하고 분석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했다라면 데이터를 다른 사람 눈에 보기 좋게 그 다음에 우리가 한눈에 파악하기 쉽게 시각화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물론 이렇게 표로 만들어진 것도 한눈에 시각화가 되고 잘 보이지만 보다 잘 보기 위해서는 차트라는 것을 만들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차트는 흔히 우리는 그래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는 삽입에 차트를 누르면 이제 자동으로 차트가 생성이 되게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생성된 그래프가 꺾은선 그래프가 나왔는데 이 그래프의 유형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겠죠. 나는 막대 그래프로 비교하고 싶은데? 라는 친구들이 있을 건데 그럴 경우에는 우측에 나오는 차트 편집기를 해서 이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차트 편집기가 안 나오는 친구들은 이 차트, 여기 있죠. 점이 나오죠. 이 차트를 더블 클릭을 하면 이제 우측에 차트 편집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설정해서 차트 유형을 원그래프로 하든지 막대 그래프로 하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처음에 이거 드래그 할 때 어느 부분을 빠뜨렸는데 라고 하면 데이터 범위 선택을 통해서 다시 선택을 해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차트에 대해서 색깔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효과를 이제 해주고 싶거나 제목을 넣어주고 싶을 때는 여기 있는 맞춤 설정 기능을 이용해서 해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데이터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분석하고 시각화해서 활용하는 그런 거를 이제 해볼 수가 있을 건데요. 여러분들이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대해서 선생님과 기초적으로 알아보았으니 한번 직접 따라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날과 같은 디지털 시대에는 종이로 기록하던 데이터를 컴퓨터 파일로 보관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과 공유할 때는 USB에 담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메일 또는 클라우드를 통해 공유할 수 있게 되었어. 하지만 다운로드 하나로 간단하고 편리하게 복제도 가능해져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어.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의 기준은 무엇일까? 친구 컴퓨터에 있는 정품 소프트웨어를 내 컴퓨터에 설치한 경우, 라이센스가 없는 윈도우를 무상으로 설치한 경우, 컴퓨터가 2대인 사람이 1개의 정품 소프트웨어로 2대에 설치한 경우 등 모두 불법 복제에 해당돼.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는 저작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불법 행위이니 정당한 방법으로 이용하도록 하자.